안녕하십니까.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 아주 치졸하죠. 이 무역 보복 조치에 온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모든 관심을 여기에 집중을 시켜서 한경환 대표 같은 경우는 아무 조건 없이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하겠다. 오자 회담도 괜찮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조만간 정상회담이 여야 대표들이 청와대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온 국민들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도 하고 또 일식을 먹지 말자 이런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상당히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중심을 잡아야 될 쪽은 정부입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국민들을 선동을 하는 그런 행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전남 도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청와대 참모들이 일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여당 중진위원까지 나서서 이것은 이병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다. 또 우리는 국채보상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한 민족의 우수함이 있다. 국채보상운동을 다시 하자는 말인지, 또 1990년대 이후 IMF 건모결에서 빚을 다 갚았다. 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요. 여기다가 오지랖 넓죠.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자신의 페이스북에 죽창과 동영상을 링크를 하면서 죽창을 높이 쳐던 그런 모습 사진 그림이 담긴 동영상을 링크를 했습니다. 민중미술 그림을 붙인 그걸 링크를 했죠. 그리고 또 조국 수석은 이런 일도 또 발각이 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도자료를 냈는데, 무역보복 대응조치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 산자부가 이것을 기자실에 공식 배포하기 전에 조국 민정수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보도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은 어제 15일 오후 5시 13분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무역보복 대응조치를 담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도자료를 올렸는데, 근데 산업부는 진작 14분이 지나서 오후 5시 27분에 이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이지만은 나는 이 국정의 모든 것을 통할하고 있어. 이것을 좀 힘을 같이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은 아마도 죽창과 연장선상에서 본인이 이렇게 왕수석, 청와대 안에서도 왕수석 노릇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도 내가 컨트롤해. 이런 식의 그러니까는 이 텀을 노려서 본인의 몸값을 올리는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인지 정말 이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대통령부터 앞다퉈 이렇게 국민을 선동하는 상황이 되니까는 조국 민정수석뿐이 아니고 국가안보실 2차장까지 나섰고, 또 양정철, 또 한 명의 오지랖 넓은 사람이 있어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 외환위기 때 건모으기까지 했었던 국민들이다. 건모으기, 다시 나왔습니다. 김현종 2차장이 이어서 그런 건모으기까지 했던 국민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애국심을 얕보는 나라가 있다면 굉장히 낭패를 본다. 맞죠? 말은 맞습니다. 우리 국민의 애국심을 얕보는 나라가 있으면 낭패를 당해야죠.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여권에서 핵심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지금 이 문제, 그러니까 국민들이 완전히 분노하고 있는 이 문제에 자꾸 이렇게 국민을 선동하는 식으로 줄줄이 개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국 끼어들고 양정철 끼어들고 하니까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했던 말, 조양은 세트로 나라가 엉망이다. 이 말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조양은 조폭이죠. 조양은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야당 탄압 전문가인 조국, 또 여권 단속 전문가인 양정철, 그래서 조양,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단속 이벤트를 책임지는
김정은, 그래서 조양은 이렇게 조양은 세트를 이야기하고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합치면 대한민국의 퍼펙트한 리스크 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니까는 대통령과 조국 또 양정철이 이번 무역보복 사태에서도 어떤 중심을 잡고, 청와대에서 중심을 잡고 여당에서 중심을 잡고 책임 있는 자세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선동에 오히려 앞장을 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리스크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본을 편드는 건 절대 아니죠. 그건 다 아실 겁니다. 일본의 그 무역보복, 특히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두 사람이 협상을 회의를 하러 갔는데 창고 같은 데서 앉혀놓고 그 모습, 우리 국민들, 그 사진 한 장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발적으로 일본 제품 안 사고 일식집 안 가고 그런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 심정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고 국민을 선동을 한다, 청와대와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민을 선동을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뭐 좋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승리를 하고 일본이 우리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그랬으면 좋지만은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죽창가를 부르자, 장롱 속에 금을 다시 꺼내라, 국채보상운동 하자, 이런 식의 방식은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그 일이 벌어졌던 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주권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주권이 없었고 그 방법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정자들이 무능했고, 무능해서 또 나라가 없어진 상황까지 갔었고, 그런 상황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다시 하자? 이것은 저는 현 정권이 나라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다. 정권이 앞장서서, 정부가 앞장서서 국민들의 지원을 받아서 쫙 앞장서서 걸어가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해다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정권의 무능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제가 정치적 상상력을 하나 발휘를 해보면은, 이것은 지금 하는 것은 국민 선동이 아니라 혹시 진보 좌파 선동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총선 앞두고 지지층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 중대한 상황까지도 정치에 이용을 하는, 가령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런 말을 했죠. 아베를 편드는 듯한 발언을 하는 분들은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동경으로 이사를 가시든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베를 편드는 사람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이죠. 지금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국민을 선동하면 안 된다, 중심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미리 이 약점을 보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약점을 찾아서 공격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아베를 편드는 사람들에서 동경 가서 살아라, 도쿄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해버리는 것은 국민 편가르기죠. 그래서 저는 이 유시민 이사장의 이 말을 듣고, 이게 보수 우파를 겨냥한 말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빨갱이는 일제 잔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 우파가 빨갱이라고 이야기하는 과거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런 것까지 일제와 연결시켜서 매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친여 네티즌들 쪽에서는 보수 우파를 겨냥해서 토종 왜구, 토착 왜구,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들과 유시민의 말을 비교를 해보면은, 같이 조합을 해보면은 결국은 진보 좌파들을 선동을 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국민의 삶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위기, 경제적 위기, 이것마저도 만약에 국민 편가르기의 소재로 삼거나 자기 정치를 위해서 활용을 하거나 이런 정권이라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뭐 자기 정치를 하거나 또 국민 편가르기의 도구로 활용을 한다. 그런 것이 저의 그냥 상상력, 정치적 상상력에 그치기를 바랄 뿐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